안녕하십니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경영기획팀 이석규 팀장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설명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부득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녹화 또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재단 소개 및 신청 시 유의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각 사업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업 설명은 우리 재단의 10개 공모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리며 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아래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재단 정성숙 이사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정성숙입니다. 우리 전통문화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그리고 민족정신과 희노애락이 배어있는 국가의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중한 전통을 발굴, 육성, 발전시키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지난 10년간 전통예술의 보존과 전승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통공연예술 분야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 또 인력 양성 및 연수 등 교육사업, 창작활동 및 활성화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사업, 전통예술인 지원단체 등의 지원,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관리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 맥을 이어오는 전통예술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큰 악재를 만나서 전통공연 예술 현장에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재단은 정부로부터 약 5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전통예술인들을 위한 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600여 명의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전통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공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전통예술인들이 생활 안정과 전통공연 예술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움으로 전통예술인 및 단체들이 창제작 활동을 돕기 위한 공간인 전통공연 창작마루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민간예술 분야에서는 전통예술 창제작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많이들 힘들어 하셨었는데 종로구 동래문역 근처에 공연장, 연습실, 녹음실, 강의실, 세미나실 등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곳은 바로 일제강점기에 전통극인 판소리와 창극, 전통무용 등을 주로 상영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던 강무대가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역사의 맥을 잇는 뜻깊은 이곳에서 이제 전통공연 창작마루가 그 첫발을 디딤으로써 앞으로 전통공연 예술이 활성화의 중심 거점으로 민간문화 전통예술인의 경쟁력 강화 및 전통공연 예술 수요 발굴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문화 전통예술인 및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체제 구축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문화 전통예술인 및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체제 구축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단계별 지원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안정적인 활동과 관계 개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총 10개의 사업이 민간 지원될 예정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내년 사업 계획에 따른 지원 방향,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잘 듣고 숙지하시어 좋은 성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탁월한 대처로 우리의 우수한 방역 상황을 알렸듯이
이번 공모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우리 전통공연 예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통공연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재단 소개 및 공모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단은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아서 국악문화재단으로 출범하여 2009년 현재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현재 4대째 이사장님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다양한 전통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통예술의 보급 및 저변 확대와 고품격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전통예술의 대중화 사업, 그리고 신진 인력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활발한 해외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사업 및 교육, 공연 등 진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또 다른 사업 방향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부분도 오늘 설명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정성숙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공연 예술에 특화된 창작 공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전통예술의 창작 지원 확대 및 전통공연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통만의 창작 공간인 전통공연 창작 마루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회가 진행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앞으로 이곳 전통공연 창작 마루는 신진예술가 및 단체의 인큐베이팅부터 우수 창작 작품의 재공연, 창작과 발표, 이후 시장 진출의 순간까지 민간 분야 전통예술인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전통공연 창작마루 소개를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나라 도움 안내입니다. 이나라 도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도입 당시 많은 불편과 혼선이 있었고 지금도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점차 사용자가 늘어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나라 도움 활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단의 대부분 지원 사업은 이나라 도움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다른 기관 국고보조금 사업도 같은 이나라 도움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집에 기재된 연락처나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교육 일정, 영상, 설명 자료집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원 신청 자격과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원 신청 자격은 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하나는 필수로 있어야 하며 나머지 사항은 사업별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특성에 따라서 사업별 예외를 둘 수 있으니 해당 사업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 신청의 제한은 우리 재단뿐 아니라 타 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문예진흥기금을 받는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한 신청인이나 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만일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해당 사업 모두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큰 문제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꼭 숙지하셔서 추후 불이익을 받거나 훌륭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궁금한 사항들은 담당자에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료집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축제팀의 김대진 팀장이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과 전통풍물 상설 공연 그리고 전통예술 보건 및 재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통축제팀 김대진입니다. 먼저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의 소개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전통연희 축제가 진행이 되고 또 한 축으로 창작 지원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작연희 작품 공모하고 괄호하고 기발표작 돼 있는데 창작연희 작품 공모는 기발표작하고 미발표작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발표작은 기존의 작업이 전체적으로 작품 개발이 완료된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재공연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미발표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작품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면 내가 이번에 쇼케이스로 한번 시범적으로 좀 공연을 만들어 보고 싶다랄 때 미발표작으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발표작 먼저 창작연희 작품 공모의 기발표작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지원 대상은 전통 연희를 소재로 하는 기발표 창작 작품의 재공연 지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공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연희 축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많이 했었었는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있다 보니까 11월쯤에 실내 공간으로 해서 실현이 가능한 작품 50분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원 내용은 지금 지원 기간은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6월에서 12월까지 해서 7개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조금 조기 공모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되면 2월에서 3월부터 해서 보다 작품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길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전체 3작품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품당 2,500만 원 내외에 전체적으로 교부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게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2,500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가지고는 작품을 개발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개발 여기 레파토리 확대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개발이 된 작품에 대해서 개선하고 보완하는 비용들을 직접 경비로서 일부 금액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저희 재단에서는 여기 야외 무대로 되어 있는데 실내로 아까 변경됐으니까 실내 무대 그다음에 하드웨어, 홍보, 기록물, 영상, 사진 관련된 비용들은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제외 항목으로는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인건비, 임대료 뭐 이런 항목들은 전체적으로 지원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다음 지원 자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전통예술 관련된 전문예술단체나 민간단체, 기획사에서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5년 내에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를 대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은 재공연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재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작품이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기발표 창작 작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희 종목을 활용한 단순 공연은 제외가 됩니다. 저희가 전통 연희와 창작 연희를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단순 공연은 제외가 되고 자체 보조금 지원으로 3회 이상의 공연 실적을 보유한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공연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작품을 개선하고 보완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전년도에 선정됐었던 단체들 같은 경우는 연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지금 5월, 6월, 7월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 사업단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들도 있고 작품 준비에 있어서 여러 시간들을 좀 할애하기 위해서 조기 공모를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안은 개선 보완 사항으로서 모집 공고하실 때 세부 내용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아까도 한 축으로 또 있는 거가 미발표작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미발표작은 여기 지원 대상 쪽에 보시면 발표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 쇼케이스를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역시도 지금 11월 중에 실내 공간에서 실현이 가능한 작품 30분 내외 쇼케이스 작품이다 보니까 만들고자 하는 작품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0분 내외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이 역시도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미발표작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좀 더 이렇게 조기 선정을 해서 작품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좀 더 할애하실 수 있도록 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세 작품으로 1,500만 원 내외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이제 작품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그 다음에 저희가 장소나 하드웨어, 홍보, 기록물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기발표작과 마찬가지로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임대료, 간접 경비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원 자격에 관련해서는 먼저 저희가 창작 연희 단체를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희를 소재로 한 3년 이내 연희를 소재로 한 작품을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의 색깔이 연희 종목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는 작품에 대한 이제 그 계획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이 역시도 전년도에 선정이 되셨던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연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저희가 공고, 접수, 서류 면접 평가, 최종 선정 결과 발표 이렇게 해서 일정이 되어 있고요. 서류와 면접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류는 제출하신 지원 신청서들이나 서류들을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선정을 해서 2차에서 면접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 평가에서는 별도의 PPT 자료나 뭐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한 2분 정도 오셔서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작품에 대한 설명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기발표작이나 미발표작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작품 공모 기발표작, 미발표작 공통으로 작품 공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신 부분들은 공고문 안에 있는 그 선정 지표, 평가 지표를 좀 더 참고를 하셔서 내가 지원하고 있는 게 이 사업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신 다음에 각각의 평가 지표와 내가 주장하는 바나 내가 작품을 만들려는 계획이나 뭐 이런 컨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동일한지에 대해서 한 번씩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보다 선정 확률을 높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국 풍물 상설 공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풍물 상설 공연은 풍물 자체에 대한 좀 인지도, 그다음에 전국에서 여러 요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관광지나 이런 데서 풍물이 이렇게 항상 자주 들릴 수 있도록 해서 전통 풍물에 대한 어떤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분들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높이기 위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풍물 상설 공연은 전체적으로 2가지 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가 장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 재단이 협력기관이라 그래서 각 전국에 있는 어떤 유명 관광지라든지 이런 풍물을 공연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하고 협력 관계로 먼저 장소를 선정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해당 장소에서 공연을 하게 될 출연팀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1년도에는 지금 8개 지역의 풍물 상설 공연을 계획하고 있고요. 한 단체가 전체적으로 8회 내외를 공연을 하게 됩니다. 공모 내용 잠깐 살펴보시면 여기 이전 계약 이렇게 이전 사업에서는 지원 이런 형태들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계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 행정 용어로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연할 단체를 저희가 공모를 하는 방안이고, 전체적으로 그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8개 단체를 선정을 하게 되고, 한 단체당 2,500만 원 내외로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공모 대상은 해당 10명 내외가 출연하시는 60분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수 있는 풍물 단체가 선정이 되게 되고요.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실 때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방에서 공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단체가 뭐 부산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먼저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정이나 그렇게 많은 그 출장 지역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동 거리가 많은 거에 대해서 조정을 하실 수 있는지 꼭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분 내외 이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상설 공연을 한 7회 내외, 그 다음에 서울 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야외 공연 1회를 추가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설 공연 7회는 각 지역, 해당 지역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고 서울 지정 장소의 야외 공연 1회는 전체적으로 저희 재단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뭐 합동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들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설 공연 장소는 저희가 먼저 장소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해당하는 출연 단체를 지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신청서 안에 어느 지역을 선호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8개 장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계획은 5월에서 11월 중 상설 공연을 운영을 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으나 지금 코로나 상황들이 또 녹록치 않은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들까지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코로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추이를 보고 난 이후에 최종 정리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원 자격에 관련해서는 전통 풍물 연희 관련 전문 예술 단체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3년 이내에 공연 실적은 당연히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밑에 줄에 지금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거가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단체,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이면 예를 들어 전라도 지역이면 전라도에 있는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설립한 지 5년이 안 되는 어떤 신진단체들에서는 저희가 우대사항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역시도 이제 제외 대상으로는 공모에 연속으로 3년 이상 선정된 단체는 제외가 되게 됩니다. 중점 심사 방향은 공연 지역의 특색이 잘 드러나고 관객 참여 형태와 단체만의 특징을 살린 복합적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풍물 인지도를 제고한다라는 형태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체 전체적으로 일정을 저희가 3월에 시작을 해서 서류와 면접 평가를 진행을 하고 최종 결과 발표는 5월 초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및 지급 조건 사항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지원 사업이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에 출연 계약으로서 어떤 선급금, 잔금 뭐 이런 형태들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사업 자유과제 공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원재현 사업은 전통예술의 레파토리, 컨텐츠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전통예술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의 가치와 방향을 좀 더 모색해보자라는 형태에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자유과제 연구 시연 전체적으로 6건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문화예술 관련 민간단체, 산악단, 연구소, 예술단체, 기업 등이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먼저 선정일로부터 이제 11월 31일까지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전체 6건을 21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전체적으로 1억 2천만 원 내외로 지원이 되게 되고 단체별로 한 2천만 원 내외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항목은 이 역시도 각 지원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접 경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용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문, 교육, 연출, 무대, 연구 뭐 이런 형태들에 대한 것과 원고료, 출연료, 대관료, 임차료, 그다음에 인쇄물 제작, 홍보비, 회계검사 수수료 등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제외 항목으로는 대표자 인건비, 그다음에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그다음에 간접경비. 보통 일반적으로 산학협력단이나 언론사들에서 간접 비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간접경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 관련된 민간단체는 참여를 하실 수 있고 이 사업 역시도 본 지원 공모에 연속으로 3년 이상 선정된 단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먼저 3월 달에 공고가 나가고 접수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서류와 면접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 성적 결과 발표는 5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점 심사 방향은 분야별 소재를 활용해서 향후 레파토리아를 목표로 가치 성과 복원의 우수성을 중점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건 재현 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보건 재현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원천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천 자료에 대한 내용과 이전의 연구나 시연 활동들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고 본인 각 단체가 어떤 레파토리를 어떻게 만들겠다, 또 이 레파토리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계획서를 잘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세부 평가 지표가 있고 그 세부 평가 지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전통 축제팀 지원 사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외협력팀 신재현 팀장이 인류무형유산 활용 공연과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외협력팀 팀장 신재성입니다. 저는 인류무형문화유산 활용 공연 사업과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에 속해 있는 공모 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인류무형문화유산 활용 공연 사업 중에 우수공연 작품 공모입니다. 그 자료집 21페이지를 보시면은 세부적인 내용 보실 수가 있고요. 본 공연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 종목을 소재로 한 우수 공연 작품의 재공연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 기존 저희 무형유산을 통해서 창작된 공연 작품들이 우수한 작품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사장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작품을 재발굴하고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과 그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목을 소재로 한 기창작 공연 작품입니다. 기창작 공연 작품이고요. 이미 창작이 돼서 공연 실적이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된 작품은 1회 공연을 가지게 되실 거고요. 공연 일정은 보통은 저희가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해 가을 9월 10월 중으로 해서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라는 공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 시리즈의 공연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실 거고요. 각 1회씩 공연씩 총 60분 이상의 공연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작품당 계약은 작품당 그 최대 2천만 원 내외의 지원금이 지급이 되게 되시고요. 공연 규모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 소재 기창작된 공연 작품을 보유한 전문 예술단체 및 사업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작품으로 공연 실적을 보유한 단체여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 보유자 및 보유 단체가 가능하십니다. 총 4작품을 뽑을 예정이고요. 지원 규모는 저희가 작품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천만 원, 최대 2천만 원으로 차등 지원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총액 8천만 원을 지원이 됩니다. 심사는 그 서류와 면접 2차 심사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중점적인 심사 방향은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활용의 적정성과 공연 콘텐츠로서의 지속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공모 일정은 저희가 그 공연 자체가 9월 내지 10월 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 빠른 일정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정은 4월 중으로 잡고 있고요. 심사는 5월 그리고 발표는 5월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수 공연 작품 공모 사업 설명 여기까지고요. 그 사전 질의 중에 이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요. 그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약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 20년도 사업에서도 6개 작품을 공모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이 공연이 진행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지원금은 그 당해년도에 그 전액을 지급을 했었고요. 공연 자체는 그해 올해 진행을 못하고 내년 사업으로 지금 다 연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뽑힐 4개 작품과 그리고 20년도에 뽑힌 작품 6개 작품, 총 10개 작품이 21년도 공연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21년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연이 좀 어렵게 될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다시 22년으로 넘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한 한 온라인 비대면 공연으로라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추후 일정이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예술 컨템퍼러리 창작 지원 공모 사업입니다. 전통예술 컨템퍼러리 작품 공모 및 제작 지원을 위한 사업이고요. 대중성 있는 현대 전통예술 작품을 개발 통해서 전통예술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그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 기획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미발표 신작 기획안이고요. 장르 형식 무관의 전 창작 공연 콘텐츠 기획안입니다. 이는 이후에 저희가 그 공연 제작 지원을 통해서 장기적인 그 단체 레파토리로서 활용이 가능한 공연으로 발전이 가능한 기획안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미발표 신작 공연 기획안을 보유한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입니다. 이 공모 같은 경우에는 예술단체뿐만 아니라 예술가 개인으로서도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신청하는 주체가 전통예술을 전공한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예술단체라든지 그런 거에 관여없이 어느 장르에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단체 다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공연 또한 장르 및 형태에 무관하게 공모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체의 경우에 사업자 등록 보유가 필수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입니다. 지원 건수는 총 4개 작품 정도를 뽑을 예정이고요. 작품당 500만 원씩 정액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금액에 들어가는 그 항목들은 공연 기획비 및 중간 발표를 위한 비용 일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요 지원 금액 외에 공통적으로 중간 발표를 위한 그 무대 장비들, 그 발표 장소 등은 또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모 또한 서류와 면접 2차 심사를 통해서 최종 4개 작품을 뽑게 되고요. 중점 심사 방향은 전통의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계승한 현대 전통예술의 새로운 방향 제시, 공연 작품의 대중확산 및 지속 발현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통예술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기존의 그 전통예술 말고 현대적으로 현대인들이 현대 관객들이 전통예술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좀 현대화되고 대중성이 가장 중요한 그 전통예술 콘텐츠 공연 기획안을 뽑는 심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공모 추진 일정입니다. 공모는 5월 중으로 저희가 그 접수 공고를 올릴 예정이고요. 7월 중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서 4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한 작품 4개 작품은 필수적으로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중간 발표 심사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 4개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 기획안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창작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쇼케이스 형식의 중간 발표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심사를 통해서 4개 작품 중에 2개 작품이 다시 뽑히게 되고요. 선정이 된 2개 작품은 차년도 22년도가 되겠죠. 차년도에 작품 제작 지원을 받게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최대한 2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작품 제작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금 위에 기본적인 공연장, 하드웨어, 홍보 자료집까지 저희가 다 제작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 질의 중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좀 붙여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연 제작 지원 이에 음반 제작이라든지 영상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통예술 컨템퍼러리 창작 지원 공모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공모 사업도 이제 공연 기획안을 공모하는 거를 원칙으로는 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그 구현 형태가 공연으로 보여질 수 있는 형태면은 뭐 내용 안에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넣어서 지원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음반을 만들어서 그거를 공연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공연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 기획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풀으셔서 지원을 하신다면 조금 더 폭넓은 사업들이 공모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예술 우수 콘텐츠 지원 공모는 지역의 전통예술 수요 확대를 위해서 기창작된 우수 공연 콘텐츠의 지역 재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대상은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연 시설을 활용한 전통예술 소재 창작 공연이 되겠고요. 지역 공연 시설이라 하면 지역에 있는 문예회관이라든지 박물관 또는 민간 공연장 등 시설들은 지금 있으나 콘텐츠가 부족하여 이제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그 지역에 있는 각종 공연 관련된 시설들을 활용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전통예술 소재로 한 기창작된 실내 공연 작품을 보유한 민간단체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공연 작품들은 저희같이 공공 또는 민간의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작품으로 1회 이상의 공연 실적을 보유한 작품입니다. 요 내용이 들어간 이유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그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창작된 저희 같은 공모 사업이나 창작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창작된 작품들이 사실은 재공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이제 사장되고 다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로 그러한 사업들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 지역에 이제 저희 전통 애호가들이 이제 이런 좋은 공연 작품들을 접할 기회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보완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기획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전통예술 소재랑 공연 장르 및 형태는 무관하고 1회 이상 공연 실적을 보유한 단체라면 누구든지 공모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원 규모입니다. 총 4개 작품 내외를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작품당 최대 5천만 원 차등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선정된 단체는 최소 3회 이상의 공연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공연 진행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가 지원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심사는 서류와 면접 2차 심사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전통의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계승한 우수 창작 공연 작품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대중 확산을 위한 지속 활용 가능성에 중점적인 심사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네, 추진 일정은 3월 중으로 저희가 신청 공모와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중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공연은 하반기 중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역 공연이다 보니 지역 공연장과의 그 매칭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대외협력팀 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팀 권혜팀장이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과 신생국악실험 무대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전략사업팀의 권홍 팀장입니다. 저희 미래전략사업팀의 공모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신진국악 실험무대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노인요양시설 프로그램 지원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노인요양원과 대상으로 한, 또 하나는 치유연계형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또다시 프로그램 단체 지원과 또 하나는 노인요양원 또는 공동생활 가정 공모가 따로 있겠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원
참여예술단체 공모 사업입니다.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해서 노인요양원 대상으로 60개 대상으로 600회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고요. 그 목적은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과 전통예술 활성화에 있습니다. 먼저 참여예술단체 공모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내용을 보시면 노인요양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을 현장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워크숍이 필수적으로 참석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또 필요시에는 전문가 멘토링 또는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계약 금액은 1회당 80만 원 내외가 되겠고요. 대략 잡아서 80만 원이란 말씀입니다. 단체당 최대 30회 공연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38에 24, 2,400만 원 꼴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총 20개 단체를 뽑습니다. 신청 자격을 보겠습니다. 전통공연예술 단체로서 그 자격을 보시면 전통예술 전공 및 이와 준하는 경력 5년 이상을 꼭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총원의 7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 보유 단체만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 전환이 필수가 되겠고요. 또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일반이나 면세 사업자로 변경돼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과 동일하긴 합니다만 전통공연예술 전공자가 포함되지 않은 예술단체는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또는 예총, 민예총 또는 장르별 협회 소속 지부, 지회는 제외 대상입니다. 잘 알아서 공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여예술단체 공모 가업 범위를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횟수는 총 30회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변동 가능합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 시간 및 투입 인원은 1회당 50분 내외가 되겠고요. 회당 최소 3회에서 5인 정도 내외로 구성이 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당 80만 원 정도고요.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제반 비용 일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비, 출연료, 보험료, 업무 추진비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산서의 작성은 1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400만 원 내에서가 아니라 1회 80만 원 내에서의 예산서를 기준하여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업 내용을 보시면요. 프로그램 50분 내외, 투입 인원 1회당 3, 5인 내외로 제한하고요. 프로그램 기획안 구성은 총 5회차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요양시설의 어르신과 요양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소통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주시고요. 회차별 세부 설명과 프로그램의 특징, 장점에 대해서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일정은 접수는 4월경, 서류 면접평가 5월, 최종 성적 결과 발표가 5월인데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반드시 공모를 시행해서 선정해 놓고 하반기 코로나 추세를 봐서 사업 방향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단체의 프로그램 공모였고요. 이번에는 노인 요양원 공모가 되겠습니다. 참여 노인 요양원 공모죠. 신청 자격을 보겠습니다. 장기 요양기관 인증서 보유한 요양원입니다. 그리고 사업 장소에 제한이 있는데요. 효율적인 공연을 위해서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약 10여 평 되겠죠? 맞습니까? 10여 평. 공통사항 동일하고요. 제외된 내용을 보시면, 제외사항을 보시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요양병원, 데이케어 센터,
양로원, 경로당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가끔 이거 혼동하셔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 꼭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항은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 운영 10회 내외를 제공하고요. 전통예술단체와 매칭을 시켜서 예술단체와 추후 협의해서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추진 일정은 저희가 3월 중에 접수를 받아서 4월에 서류 심사를 마치고 최종 선정 결과를 5월에 발표하는데 이 내용도 역시 코로나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기일에 맞춰서 선정을 마치고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코로나 상태를 보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 노인요양원 시설이 아니고 잘 보시면은 노인 공동가정생활이 있습니다. 그 부분 공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예술단체인데요. 치유연계형이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참여예술단체 공모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횟수는 400회 치유연계형 전통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동일합니다. 공모 내용을 보시면 치유연계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꼭 필수적으로 참석하셔야 되고 마찬가지 전문가 멘토링,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계약 금액은 회당 20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단체당 최대 40회 내외 공연이 되고요. 총 10개 단체를 뽑게 됩니다. 근데 예술단체의 규모를 봐주시면 신청 자격에 2인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통예술 전공자 1인 내외 반드시 포함해서 예술치유사 자격 소지자는 우대합니다. 이 우대 가점은 약 5점 정도가 되겠고요. 전통예술 전공자의 자격은 위와 동일한데요. 전통예술 전공 및 이와 준하는 경력 5년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 되고요. 예술치유사의 자격 또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이와 준하는 경력 5년 이상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됩니다. 제외사항은 전공자가 포함되지 않은 예술단체는 제외됩니다. 또 전국 단위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예총, 민예총, 또 장르별 협회, 소속 지부, 지회는 제외됩니다. 치유연계형 참여예술단체 공모의 과업 범위는 총 40회 내외의 운영 횟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시간 및 투입 인원을 봐주시면 프로그램 1회당 120분 내외로 길게 돼 있죠. 근데 60분 정도는 서두에 인터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 공연 관련은 약 5, 60분 내외가 되겠고요. 그 안쪽으로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당 인원수도 2인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급적 그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것이 어르신 9명 미만이기 때문에 한두 명의 예술가 또는 치유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그런 작은 규모입니다. 프로그램의 예산은 회당 20만 원이고요. 또 제반 비용 일체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세부 예산은 출연료, 보험료, 업무 추진부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서 작성은 1회 기준 20만 원을 기준하여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업 내용은 아까 계속 중복되는데요. 바로 프로그램 기획안 구성으로 가겠습니다. 총 10회차를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어르신과 요양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소통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주시고 회차별 세부 설명과 프로그램의 특징, 장점에 대해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추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는 5월 중에 할 예정이고요. 면접 평가 5월 마치고 선정 결과 발표는 6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공동생활 가정 공모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장기 요양기관 인정서를 보유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사업 정서는 효율적인 공연을 위해 최소 16.5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약 5평 이상이죠. 제외사항 보시면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요양병원 이거 뭐가 잘못됐네요. 노인 요양원입니다. 앞이 노인 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 센터, 양로원, 경로당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원 사항 보겠습니다. 치유연계형 전통 공연예술 프로그램 운영 10회 내에 진행하고요. 단체와 매칭해서 예술단체와 추후 일정 협의하게 됩니다. 또 필요할 때는 노인요양 공동가정생활 현장 점검 진행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추진 일정 4월에 접수, 5월에 서류 심사, 5월 마지막 선정 결과 발표입니다. 이렇게 노인요양원 대상 또는 노인 공동생활 가정 대상 전통 공연예술 프로그램 공모 계획안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신진국악 실험 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진국악 실험 무대는 전통예술의 신진 실험 단체의 발굴과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활동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신진단체 기획 공연을 수행기간 공모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진단체 육성 및 기획 공연을 수행할 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이 8개월간 진행되고요. 지원 건수는 총 3작품인데 3기관이죠. 3기관. 단체 작품 수는 또 변동이 있습니다만 지원 규모는 단체당 6,500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총액 3개 기관이니까 1억 9,500만 원 총액이 되겠고요. 직접 경비 보시면 일반 수용비, 또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경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지원 제외 항목은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임대료, 간접 경비 이런 것들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 자격 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예술 관련 민간 단체들인데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고유 번호증 및 사업자 등록증 보유 완료 단체여야 됩니다. 해당 공연을 위한 대관 가능해야 되는데요. 300석 이하 소극장, 20일 이상 대관 가능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중점 심사 방향은요. 전통예술 관련 신진단체를 발굴해서 자체 콘텐츠 1시간 내에 공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요. 그걸 개발을 위한 창작 활동 및 실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향후 활동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죠. 일정 보겠습니다. 공고를 좀 일찍 해서 2월 달에 공고하고 접수는 2월에 마치고 서류 면접 3월, 그래서 최종 선정 결과 발표는 4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미래전략사업팀의 공모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연기획팀 김성민 팀장이 문화공간 활용 전통공연사업과 전통예술 대기성 행사 지원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연기획팀 김성민 팀장입니다. 저희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2가지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공간 활용 전통공연 사업 안에 있는 신진예술가들을 위한 공연 제작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공간 활용 전통공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 활용 사업은 새로운 공간을 발굴하고 그곳을 통해서 전통 분야의 새로운 관객들을 개발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진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은 신진예술가 개인도 가능하고요. 단체도 가능하고 문화 공간에서 공연이나 뭐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상, 뭐 그 음원, 연구자료, 워크숍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 공간이라는 것은 미술관과 박물관 정도의 규모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전통 공연이 늘 이루어졌던 극장과 같은 그런 공간들은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고요. 그런 새로운 공간들을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연이 가능한 곳이어야 되는데요. 참신하긴 한데 공연이나 뭐 영상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곳들은 지원하셔도 나중에 이제 그 검토 단계에서 조금 어렵게 되면 이제 뭐 변경이 있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공연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 과정에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영상을 제작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공연을 만들고 싶은데 나는 이 분야에 뭐 이런 타 분야의 어떤 예술가 혹은 어떤 새로운 문화 공간 이런 곳에서 내가 그 제작 과정하는 사람과 함께 뭐 워크숍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은 나는 어떤 연구 자료를 발표하고 싶다.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공연이지만 공연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연구 자료이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예술가분들이 참여하고 싶으신 대로 최대한 많이 확대를 해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저희 쪽에 제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규모가 그 정도 되는 정도,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사람들의 취향이 연령이나 세대별로 나누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향이라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그 타겟을 전통에 대해서 새로운 관객층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두 번째로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먼저 만 40세 이하 그리고 단체의 경우에 평균 연령이 35살 이하의 단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의 경우에는 전체 인원의 50% 이상은 전통 분야 전공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진국악 실험 무대를 통해서 참여하셨던 분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정도의 제작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총 저희가 두 단체를 뽑을 예정인데요. 기악, 성악, 한국무용 이렇게 세 팀 중에서 잘하는 단체 두 단체를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악이 잘한다. 그러면 기악만 두 팀을 뽑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출연료는 단체별로 1,000만 원 내외의 출연료를 지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출연료는 연주를 포함한 이제 제안하고자 했던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사례이고요. 그러나 지금 사실은 출연료에 플러스 알파의 지원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공연을 원하시면 공연을 제작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재단이 다 지원할 거고요. 영상 촬영을 원하시면 그 촬영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저희가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그 규모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은 결과물보다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약 5회 정도의 과정의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을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공연이라든지 뭐 영상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 자료라든지 이런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도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작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회 정도로 되는데 그 5회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저희 재단과 함께 논의하면서 워크숍 과정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진예술가들과의 작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협력자들을 원하시면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사업은 문화공간과 전통예술을 토대로 한 창작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다원예술 분야에 뭐 예를 들어 드라마터그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원받기 원하시면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통예술 분야에 뭐 멘토링을 원하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구를 원하는지도 저희 재단과 협의하셔서 선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가상의 과정들을 좀 설계를 해봤는데요. 제일 첫 단계는 개념을 잡는 것입니다. 자, 어떤 걸 하겠다. 우리는 워크숍을 하겠다, 영상 촬영을 하겠다, 그리고 이 공간과 전통이 어떻게 융합되게 만들겠다라는 개념을 잡고, 두 번째는 이 개념을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리서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서치 단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리서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뭐 전문가의 뭐 강의가 필요하던, 아니면 어떤 타 분야의 어떤 예술가와 만나서 워크숍이 필요하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창작 워크숍 과정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공연이나 영상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대 감독이나 뭐 영상, 음향, 조명 이런 다양한 파트의 기술 파트 감독님들과의 이제 그 협의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술 미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 점검 단계를 거칩니다. 일종의 이제 중간 비평 혹은 중간 크리틱 과정을 거쳐서 지금 당초에 설계한 대로 잘 가고 있는지, 혹은 그 설계가 변했다면 왜 변했는지에 관해서 좀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쪽에는 이제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는 작업이 이제 준비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공연 혹은 뭐 촬영, 기타 등등의 일들이 다 끝나면 그것에 관한 이제 최종적인 크리틱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이렇게 큰 틀에서는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지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어떤 거는 더 추가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굳이 필요가 없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의 사업에 맞게 설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2021년 11월 중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의 경우는 공연을 하고, 뭐 영상인 경우는 최종 결과물이 11월에 이제 편집이 다 돼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11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신청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이 이제 이게 신진예술가들의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연령 제한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통 분야와 관련된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모 절차나 지원 조건은 첨부된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심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과제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그 단체 수행 능력을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면접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께서 면접을 통해서 이 사업 수행이 적합한 단체인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심사 방향은 융합에 관한 능력과 이해도, 이 점수가 사실 가장 많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기존에 개발된 레파토리가 얼마나 우수한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단체인지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과제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니까 뭐 독창성, 연주력 이런 것들을 평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연이나 활동 경력 등 기타 이제 경력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신진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 제작과정 지원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를 위한 해외 진출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해외 진출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2021년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지원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조금 추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큰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에 저희가 다양한 지원들을 해보면서 이제 많이 이제 팀에서도 고민을 하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요. 21년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 수혜를 받던,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그룹들이 지원을 사실은 많이 받게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재단은 그 지원자의 대상층을 좀 더 늘려보겠다라는 것이 올해 2021년에 새로운 사업의 아주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신진 예술가부터 명인에 이르기까지 전통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해외 진출에 뜻이 있고 또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을 활용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은 크게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지원 대상을 보시면 전통공연 예술 분야, 그러니까 기악, 성악, 무용, 연희 등 전통에 소속되는 분야에 활동하시는, 그리고 해외 진출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민간단체 전체를 포함합니다. 신진, 중견, 명인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에 수혜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인데요. 해외 공연이나 국제교류성 행사, 해외 아트마켓, 기타 등등의 진출을 위해서 해외 특성화 컨텐츠를 보유한 단체, 이분들은 온라인을 활용한 저희 지원 사업에 수혜를 입으실 분들인데요. 이미 컨텐츠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을 활용한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지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온라인 페스티벌입니다. 아마 2020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영상들을 제작하고 찍으셨을 텐데요. 그 중에 해외 마켓이나 혹은 해외에 유통하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영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온라인 페스티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곳들을 파트너로 찾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해외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영상이 한국에서만 상영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같이 상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온라인을 활용하면 서로 국가가 다르지만 하나의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예술가와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기존에 해외 파트너 작업들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 저는 한국에 있는 대금 연주자인데 프랑스에 있는 플룻 연주자나 무용수나 이런 분들과 작업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해외 예술가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규모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한두 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페스티벌과 해외 예술가 연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시 논의하고 다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트랙은 기존의 해외 진출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신진예술가들과 중견 이상 명인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지금 해외 진출에 관한 그 바람은 되게 많으신데 경험이 없고 또 본인의 컨텐츠가 해외 진출에 어떻게 재조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은 해외 마켓, 해외 진출,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강의도 진행하고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체들이 해외를 진출하기 위해서 나의 음악은 어떤 것이 시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음악은 어떻게 어느 대륙, 어느 마켓을 집중적으로 진출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당장 2021년에 이제 해외 진출을 원하시더라도 장기적으로 내가 뭐 2년 뒤, 3년 뒤에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두 트랙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술가를 지원하게 될지, 혹은 예술가들을 매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매개자, 그러니까 그런 중간 역할을 해주실 분을 지원하게 될지는 조금 더 고민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사업에 관련해서는 유동성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저희가 큰 틀의 소개를 여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년 3월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작거점 TF 신현우 팀장이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과 전통공연 창작마을 대관 등의 사용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통공연 창작마루 팀장 신현우입니다. 저희 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일단 순서가 저희 지원 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 대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창작마루의 주요 사업 중에 지원 사업인 청년예술 창작지원 공모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예술 창작지원 공모 사업은 기존의 전통 분야의 청년예술가가 작품 지원이라든가 공모 사업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 사업들의 그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입 장벽 자체를 없애고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만든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창제작 기반 지원을 통한 청년예술가 단체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지원 사업이고요. 지원 대상은 실험 창작 활동이 가능한, 그리고 그 목표가 있는 전통예술 분야 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의 청년예술가 개인 및 단체입니다. 여기서 단체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원 기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간은 약 한 6개월 정도의 가량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5월에 공모를 시작으로 6월에 선발을 통해서 11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총 7개 팀 내외로 선발이 돼서 매월 1회씩 총 5회의 활동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11월 중 마지막에 창작활동 결과 발표에 지원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규모는 세금 포함해서 정액 지원이고요. 활동 지원금은 개인이 월 50만 원, 그 다음에 단체는 월 최대 200만 원 정액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발표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인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이 금액 수준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발표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좀 가감을 할 예정이고, 그거는 저희가 가감을 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이제 심사위원들이 지원 대상 규모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을 넓혀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대본부터 시작을 해서 뭐 낭독이라든가 워크숍 그런 준비를 위한 직접 경비도 지원을 하고요. 그럼 창작활동 결과 발표에 대한 제작 및 시연 지원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타 지원 사항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아이디어 회의도 해야 되고 기획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류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워크숍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각 단체별 개인별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작활동 결과 발표의 개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드리고, 사후 지원은 우수 콘텐츠로 이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차년도에 연속 지원에 대한 가산점과 그리고 재단 연계 사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나 콘텐츠 제작 지원의 일부 제작 지원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전통예술 관련된 민간단체 및 개인이고요. 추진 일정은 이제 5월에 접수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6월부터 진행을 해서 최종 11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 전통공연 창작마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공연 창작마루는 동대문 인근에 자리한 전통공연 예술인들의 활동의 보탬이 되고자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전통공연 창작마루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창작이 이루어지는 가장 정상의 자리 또는 창작의 뜻을 펼치는 넓은 곳을 마련하고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공연 창작마루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기반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과 홍보 그리고 유통 단계까지 지원함으로써 전통공연 예술인들이 모두 창제작 활동 시작과 끝 그리고 또 다른 시작점에서 늘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공연 예술인들의 꿈이 성장하고 펼쳐지는 곳 전통공연 창작마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시설 분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 활동에 필요한 공연장, 그다음에 리허설룸, 각 장르별 특성을 반영한 연습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의실, 그리고 세미나실 등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 모든 게 이제 창작 활동 및 기반을 마련하고 그 결과물이 콘텐츠화되는 과정, 유통 홍보의 과정까지 창작 활동 생태 환경 전반에 있어서 예술인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조성을 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라운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지는 전통공연 창작마루를 찾아주시는 전통예술인들의 모든 분들의 공유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교류, 네트워크 공간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단어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다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은 이제 리허설룸입니다. 리허설룸은 소규모 공연, 리허설, 그 다음에 쇼케이스, 그런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블랙박스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석이 가변형은 아닌데,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좌석 형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형태를 변형해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최대 100석, 그리고 227제곱미터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각 음향시설, 조명시설, 그 다음에 냉난방, 객석 여러 가지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고 향후에도 추가 시설에 대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작 연습, 공연 준비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실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연습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13.25m이고요. 세로가 11.25m입니다. 전면에 대형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 그런 마루 형태의 연습실이고요. 주로 무형, 연희, 그런 예술인분들의 창작 활동이 용이하도록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연습실 외에도 연습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중연습실입니다. 중연습실은 주로 성악, 기악 분야 예술인분들이 창작 활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중연습실은 향후에 콘텐츠 제작실과 연계해서 연습실과 콘텐츠 제작실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저희가 2021년도에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의실입니다. 강의실은 전문 인력 양성이나 공연 제작, 그다음에 공연 예술 기획 및 병행 교육, 그다음에 프로그램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 교육 과정을 위한 조성된 공간입니다. 최대 50석 공간이고요. 99제곱미터이고 책상, 의자가 이제 교육용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빔 프로젝터라든가 교육용 음향까지 전부가 구비가 되어 있어서 멀티미디어 교육의 여러 가지 설비나 시설이 조성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미나실입니다. 세미나실은 공연기획 회의라든가 창제작자 간의 네트워킹, 여러 가지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총 14석의 회의용 의자, 테이블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35.3제곱미터이고요. 여러 가지 교육용, 회의용 책상 의자, 그 다음에 이동형 빔 프로젝트가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장실입니다. 출연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리허설 및 공연, 그 다음에 촬영
등과 관련한 출연자 대기 공간입니다. 출연자 편의를 위해서 분장실, 대기실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리허설룸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통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일반 관람객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공연 창작마루에는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악기, 그 다음에 시설 사용 예술인들의 악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악기 보관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2021년도에는 음원 및 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연습실이 콘텐츠 제작실로 변형이 됐는데 연습실과 콘텐츠 제작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콘텐츠 제작실은 조성 완료 이후에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예술인 지원 확대 방향을 검토하고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교육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예술가 창작 지원 사업입니다. 자료집에 56페이지를 보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본 내용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전통 분야 청년 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이 아닌 관계로 아까 지원 사업에서 일단은 좀 빠진 내용인데요. 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넘어 한 걸음 프로젝트 경계위 창작은 전통 분야와 또 다른 분야, 그 경계를 허무는 창작 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제 국악과 실용음악관의 경계위에서 창작하기 위한 총 8회차 교육이 진행이 되었고요. 무겁고 딱딱한 이런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들이 교류도 할 수 있고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 작품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전통 분야 청년 예술인 개개인이 창 제작품의 세계관을 넓혀갈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향후에 해당 교육 과정을 통해 계획한 내용을 지속 발전시켜서 콘텐츠화할 때 저희가 영상 제작이라든가 녹음 등에 대한 사후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 예술가가 예술 현장에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돕고자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끝으로 시설 사용과 관련된 대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공연 창작마루는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을 통해 예술인 여러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리허설룸, 강의실, 세미나실, 분장실 등 공간 사용을 위해서는 예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규정이라든가 대관료, 각종 시설에 대한 안내사항들이 전부 다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참고해 주시고 현재 온라인 대관 신청 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오픈할 예정이고 기타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전통공연 창작마루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공연 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전통공연 예술의 창작 거점, 전통공연 창작마루의 문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설명회 신청 시 사전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앞에 사업 설명하면서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에 궁금하신 사항 공통적인 부분에서 제가 두 가지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결과 공유가 왜 다른지 궁금해 하셨고요. 어떤 사업은 심의의원과 팀명이 전부 공개되는데 어떤 사업은 모두 비공개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업은 공모를 통하지 않고 자체 섭외하는데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은 사업별로 조금씩 그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조금씩 결과물이 상이하게 나왔던 것 같고요. 물론 사업의 내용이나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통일성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의 모든 사업이 꼭 공모 사업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민간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애쓰려고 하지만 정책적인 그러한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0년도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공연기획 사업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은 올해 3월에 터진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많은 문제도 있었고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1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업을 예산 반영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이 지속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향후에 추경 예산이나 기타 예산이 있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21년도 전통공예술진흥재단의 공모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